이 이야기는 작은 소리에서 시작해 깊은 침묵에서 끝난 비극입니다. 벽 너머 시누이는 내 숨소리까지 죄처럼 여기며 내 행복을 질투로 잘라냈습니다. 나는 더 조용히 지내면 괜찮아지리라 믿었지만 침묵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을 무너뜨린 건 소음이 아니라 질투가 만든 침묵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밤, 남편은 내 비명보다 체면을 택했고 그 순간 내 귀에 남은 건 단 하나, 벽 너머의 완전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던 시절, 저는 남편과의 결혼으로 비로소 완벽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숨막히게 행복했던 저희의 신혼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불행으로부터 격리된 유리상자 속의 환상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도 기적이라고 느낄 만큼 그 사랑의 절정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결혼 후 6개월 동안 지속된 그 맹렬한 사랑의 불꽃은 저의 모든 불안과 과거의 그림자를 태워버릴 듯 뜨거웠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숭배하며 저희의 작은 침실은 세상의 어떤 법도 어떤 시선도 닿을 수 없는 신성한 밀실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달콤하고 위험한 맹세들을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달콤한 죄의식 속에서 저는 가장 충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기쁨이 곧 저를 집어삼킬 거대한 어둠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왜 저는 단 한순간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믿음이 저에게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예감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너무나 순진하게 그 행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에 저는 그 완벽함이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누던 그 모든 사적인 교감들이 이 낡고 오래된 시골집의 얇은 벽을 넘어 낱낱이 해부되고 있었다는 잔혹한 진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의 격정적인 사랑의 소리는 저희만의 것이 아니었고 이미 벽 너머의 누군가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고문 도구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행복에 취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지만 그 소리는 벽 너머의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행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지옥의 굉음이었을 것입니다. 저희의 무방비한 행복이 곧 저에게 되돌아올 파국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저의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믿음이 결국 저를 덫에 걸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통합니다. 저는 가장 은밀하고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잔인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요했던 저희 집안에 남편의 시누이가 이혼이라는 폭풍우를 몰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운명적인 비극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상처 입은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세상 모든 것을 향한 깊은 원망과 상실감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싶었고 그녀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저에게서 전혀 위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히려 저의 완벽한 신혼을 날카롭게 도려내고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불행은 그 자체로 저희의 행복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집에 드리워진 그녀의 깊은 절망감이 저의 삶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음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이 집안의 공기를 차갑고 독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독을 매일 마셔야 했습니다. 그녀의 귀가는 단순한 가족의 합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예고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불행의 파도가 저를 덮치기 직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누이는 더 이상 친절한 척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저를 향한 그녀의 시선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저의 모든 움직임, 저의 모든 숨소리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녀의 냉혹한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저의 작은 웃음소리, 남편과의 스치는 손길조차도 그녀에게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잔인한 모독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질투는 이미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저를 파괴하려는 광적인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투명 인간처럼 혹은 멸시받아 마땅한 죄인처럼 집안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압박감은 저의 심장을 서서히 짓누르는 돌덩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히기 직전의 유리 조각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남편과의 관계마저 숨겨야 했습니다. 시누이의 존재 자체가 저의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었고, 저는 그 도둑 앞에서 무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집에 돌아온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운 칼날처럼 곤두섰고 그 불안은 여지없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지친 눈밑은 검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모습은 저에게 공포심을 자아냈습니다. 새벽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시누이의 흐느낌은 저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저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저의 존재를 원망하는 듯한 깊은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사실은 저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언제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질책하고 모욕할지 모른다는 끔찍한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의 밤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평온했던 밤은 악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시누이의 고통과 저의 죄책감이 뒤섞인 차가운 숨결을 느끼며 홀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행복이 그녀를 죽이고 있다는 섬뜩한 생각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향해 쏟아내는 분노의 진정한 근원이 저희 부부의 사랑 소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불면과 히스테리가 그토록 맹렬했던 이유가 바로 저의 지극히 사적인 행위 때문이었다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은 가질 수 없는 자식이라는 축복을 상실한 고통, 그리고 불임으로 이혼당한 치욕감이 저희의 은밀한 소리를 통해 매일 밤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저희의 사랑은 존재 자체로 모욕이었고 그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그 진실을 털어놓는 대신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박과 질책, 그리고 인격적인 모독으로 저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면 승부 대신 저를 고립시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그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무지 속에서 겪는 고통은 더욱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저는 저희의 순수한 사랑이 결국 누군가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시누이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질투를 넘어 저의 삶 전체를 파괴하려는 광적인 집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의 사생활에 대한 노골적인 침범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의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헤집는 그녀의 행동은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숨기고 있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제 삶의 모든 구석을 뒤졌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저의 과거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저의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을 통해 저는 순식간에 문란하고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혔고 저의 존재 가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격이 발가벗겨져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혹은 경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간절히 매달려 저를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이 단순한 신경질이 아니라 저의 삶을 파괴하려는 심각한 공격임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눈물로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처럼 둔감했고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가족 간의 일이라며 저에게 인내를 강요했고 누나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그 무책임한 방관은 시누이의 행동보다 저에게 더 깊은 칼자국을 남겼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외면은 저에게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마저 저를 외면했을 때 저는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감옥에 갇힌 채 저의 진심이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극도의 고립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느껴지면서 저는 조용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뎌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혐오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저는 짐을 싸서 그 집을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떠날 때 남편은 단지 저를 망설이며 바라볼 뿐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 망설임은 저에게 결정적인 확인 사살과 같았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덧없는 환상에 대한 모든 기대를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지만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났다는 해방감은 잠시나마 저를 안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어리석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탈출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운명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였고 저는 그 신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지만 저는 그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세상의 이목과 체면을 들먹이며 저에게 모든 것을 참고 시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가족마저 저의 고통을 외면하고 현실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잔혹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영혼이 완전히 탈진된 채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끌려가듯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은 저에게 무덤과 같았습니다. 시누이의 괴롭힘과 남편의 방관이 남긴 상처는 저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끌어내렸고 저는 생기를 잃은 꼭두각시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이미 살고 싶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진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조용히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남편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품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누이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위험한 불씨였을 뿐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이 저를 보호하고 시누이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 생활의 모든 의무와 기대를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의 침묵과 거부를 자신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저의 심리적 고통은 이해하지 못한 채 오직 상실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의 절망적인 회피는 남편의 마음속에 독을 심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수 없는 심연처럼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했지만 저를 향한 그의 분노가 곧 폭발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제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자 놀랍게도 신우이의 태도는 순식간에 온화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소름 끼치는 승리자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저희 부부의 불행이었음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의 고통이 신우이에게는 자신이 잃은 행복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보상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위선적인 친절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안식과 평화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제 처지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온화함 속에서 조용히 질식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이미 삶의 의지를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저의 냉담함에 절망하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뒤섞인 격정으로 들끓었고 저희 부부의 관계는 이미 사랑이 아닌 증오만이 남은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저를 짓누르는 마지막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저에게 임박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공허함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저 다가올 운명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이성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는 저의 모든 행동을 부정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던지는 비참한 질문들은 저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저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슬펐습니다.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묵은 남편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는 기름과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성을 잃은 그의 눈빛은 저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가 잦아들자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폭력이 날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눈을 질끈 감았던 순간 남편은 쿵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저를 때리는 대신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고 격렬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절규 속에서 뜻밖의 진실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그는 지난달 신우이 몰래 업자를 불러 안방과 신우이 방 사이의 벽에 완벽하게 방음 시공을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 고백은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신우이가 매일 주장했던 소음, 고통이 성립될 수 없는 거짓임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억울함과 모멸감에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거대한 연극의 막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감지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새벽,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안방에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알람 시계를 켜고 이불로 겹겹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가 신우이 방 쪽 벽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복도에서는 분명히 들리던 알람 소리가 그 벽 너머에서는 놀랍도록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벽은 완벽한 방음벽이었습니다. 이로써 신우이가 지난 한 달간 불면증과 히스테리를 부렸던 모든 이유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들리는 소리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는 상상만으로 우리를 고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주눅든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여느 때처럼 퀭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어젯밤에도 시끄러워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고 신경질적으로 불평했습니다.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안방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설치하고 홈캠을 구석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간헐적으로 물건 떨어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인 녹음 파일을 아주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와 근처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홈캠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누이가 외출해서 돌아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녀는 안방 쪽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안방 문에 귀를 바짝 대더니 입가에 소름 끼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벽을 쿵쿵 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을 향해 자신이 피해자임을 연기하기 위해 허공에 대고 광적인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소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을 과시하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소음이라는 거짓 명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혼자 쇼를 하는 이 모든 광경은 숨겨진 홈캠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붙잡고 제가 낮에 남자를 끌어들여 낄낄거렸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모함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려던 찰나 저는 조용히 TV와 연결된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텅 빈 안방을 향해 귀를 대고 웃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벽을 치며 악을 쓰는 시누이의 기괴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집 밖에 있었다는 증거 영상과 시각이 정확하게 겹쳐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떨려 나왔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렸고 그녀는 당황하여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누나를 향해 혐오가 담긴 눈빛을 보냈고 그녀의 행동이 소리가 들려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불행을 바랐던 증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의 지체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시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혼자 두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그것은 악마의 발악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의 손을 꽉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그 시골집을 나와 도심의 작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좁지만 방음이 완벽한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숨소리를 온전히 느끼며 잃어버렸던 신혼을 되찾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방관을 사죄했고 저 또한 그를 용서하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단단하게 맺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누이는 그 넓은 시골집에 홀로 남겨져 매일 밤 벽을 긁으며 누군가의 소리를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그녀를 괴롭힐 소리도 그녀가 괴롭힐 대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의 질투가 만들어낸 환청만이 그녀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완벽한 복수이자 억압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